자,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if 조건문, 즉 if, else로 구분되어져서 어떤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서로 선택적으로 다른 구문들을 처리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수행되어진 결과를 봅시다. 앞의 수가 더 크거나 뒤의 수가 더 크거나 두 입력된 수 중에 어느 한 수가 더 클 때는 어떤 수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두 수가 다 같은 경우에는 두 수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그게 앞의 수가 됐던 뒤의 수가 됐던 어느 한쪽 수가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compare라는 함수에서 n1과 n2를 비교해 봤더니 n1이 더 커요. 그러면 n1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n1이 더 크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n2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n1이랑 n2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볼까? else절에서 무조건 n2가 더 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한 번 더 검사해보는 일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if절에도 else절에도 우리는 그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문장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출력문을 써주는 이 자리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써줌으로써 하나의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중첩하는 구조로 구성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건 한번 기술해 볼까요? 만약에 n1이 n2보다 작다면 그러면 n2가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기를 우리는 else 해가지고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항상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n1이 더 큰 경우도 아니고 n2가 더 큰 경우도 아니니까 n1과 n2가 같은 경우가 한 가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프린트 두 수는 같다라고 출력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수가 더 큰 경우면 더 크다라고 출력이 될 것이고 첫 번째 수가 더 작으면 두 번째 수가 더 크다라고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두 수를 같게 입력해주면 두 수는 같다라고 출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if else 구문이 양 갈래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면 if절에서든 else절에서든 그 양 갈래 중에 추가의 갈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중첩된 if문을 통해서 특히 첫 번째 조건을 검사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산을 챙겨가면 되겠죠. 그런데 해가 쨍쨍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글라스를 챙겨서 간다 라고 해볼 수도 있고 혹은 바람이 아주 많이 분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점퍼를 챙긴다라든가 이렇게 각각의 날씨 상황에 따라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일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if else절은 양자택일의 문제만 처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여러 갈래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인 동안에 다음 조건들을 비교를 하고 또 그 다음 조건이 거짓인 동안에 또 다른 조건을 비교해 나가는 일을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else절에서 또 다른 조건을 비교하는 일이 잦게 제공되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좀 더 간단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요 else절도 if절도 제어선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오도록 하는데 여러 줄로 구성되어 있을 때 보기 좋으라고 다음 줄에 내려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if절에서 보면 print라는 두 개의 개별적인 문장이 있는데 반해서 이 else절에 보면 if라는 키워드로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조건문이 여기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이 구문을 이 윗줄에 이렇게 올려다가 써보는 일도 가능해 보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else절에 연속되는 if 구문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 조건이면 이 문장을 수행해라.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조건이면 이 문장을 수행해라 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추가의 조건을 기술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중첩된 if문을 써도 되는데, 좀 더 간단하게는 elif라는 키워드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달라진 것은 else절 안에 if문이 있는 게 아니라 if절에 elif절이 갖다 붙은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요 구문과 요 구문이 같은 동급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if절에 포함되어진 문장들은 시작에서 한 스텝 들였었던 것처럼 역시 요 elif절에 포함되어진 문장, 이 print라는 것은 원래는 여기 있는 구문인 거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 구문인데 역시 한 스텝만 들여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밑에 가서 봅시다. else절이 또 남았잖아요. 이 else절은 아까 if절과 같은 형제급의 문장들이었잖아요. 지금 같은 구성에는 printf와 같은 형제급의 문장이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한 스텝 내줌으로써 역시 요 if절에 대한 else절이다 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이 else절 다음에 있는 요 문장은 원래 여기 있었던 문장인데 다음 줄로 내려 써줌으로써 한 스텝만 내려 써주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백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if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어떤 문장을 수행해라.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해라. 그리고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문장을 수행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else절에 또 다른 if문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elif절이 오고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else절이 오게 될 거예요. 자, 해서 이 구조를 좀 일반화해서 봅시다. 현재 i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을 수행을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고, 현재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한해서만 두 번째 조건을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두 번째 문장 수행하고 빠져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else절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이 if, elif, else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각의 문장 혹은 블럭들 중에 어느 하나만을 수행을 하고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요 두 번째 표현식인데 elif절에 있는 표현식이죠. 자, 이 부분 보면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어야지만 평가가 되어질 수 있는 구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표현식에서는 굳이 첫 번째 표현식이 거짓이다라는 걸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좀 봐두기 바랍니다. 물론 평가해도 돼요. 그런데 뻔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평가하느라고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워낙에 뭐 처리할 일도 많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필요할 텐데 뻔한 내용을 또 평가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자, 앞선 예에서 보면 if 하기를 n1이 n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판별을 해서 그게 만족하니까 더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굳이 n1이 n2보다 크지 않다라는 조건을 또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으냐라는 내가 원하는 평가 하나만 해줌으로써 n1이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n1이 더 컸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행을 하고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가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문들 좀 잘 보기 바랍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프로그램 실행해주면 역시 첫 번째 수를 더 작게 하면 두 번째 수가 더 크다 하고 나오고, 첫 번째 수를 더 크게 해주면 첫 번째 수가 크다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두 수를 같게 넣어주면 같다라고 내주는, 앞서서 작성했던 코드와 동일한 코드이기는 하나 앞에 작성했던 것처럼
두 단계의 if문이 중첩되어지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if 구문을 통해서, 정확히는 if, elif, else라는 구문을 통해 가지고서 적절하게 동작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if 조건문의 일반적인 구조를 이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항상 우리 프로그램 작성은 내가 사용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소스 코드의 상단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이 바로 수행되어지는 건 아니었고 주 프로그램의 시작에서부터 처리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주 프로그램 입장에서 처리할 전체 문제들을 나열을 하되 그 중에 일부 부분들을 각종 함수들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11번째 줄에서 우리는 한 학생에 대한 성적 점수를 정수로 입력받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스코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변수의 값을 14번째 줄에서는 calcgrad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성적에 대한 학점을 얻어오도록 처리를 해본 것이에요. 이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0점이다. 100점은 학점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내가 직접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calcgrade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어왔다라고 하고, 그 얻어온 결과를 17번째 줄에서 현재 성적은 얼마이고 학점은 얼마이다 라는 형태로 한 줄에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 주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위해서 입력받기 위한 input이나 int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고, 또 print라는 함수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이죠. 하지만 어떤 임의의 성적에 대해 학점을 어떻게 줄 것인지는 내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할 것인지 calcgrade라는 함수를 직접 정의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보면 calcgrade라는 함수는 호출할 때 여러 학생들의 점수에 대한 성적들을 얻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현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성적 점수를 인수로 받아서, 스코어라는 변수에 점수가 입력됐다라고 하면 그 값을 현재 s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 주어서 calcgrade 입장에서는 현재 이 s라는 매개 변수에 대한 점수가 성적 분포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별을 해주고 그 결과를 반환해 주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S가 100점이면 A 학점이다 라고 부여해 줘야 될 것이고, S가 빵점이다 그러면 F 학점이다 라고 판별을 해주는 어떤 처리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점수의 값에 따라 서로 다른 학점들을 판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문을 두었어요. if 조건문을 두었대. 현재 A학점과 F학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범위들을 한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하기를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A학점으로 판별을 할 것이고, 자, elif라고 했으니까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80점 이상이면 이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점수가 90점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줄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S가 9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평가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선 조건이 위배됐기 때문에 네 번째 줄이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B학점이라고,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elif 하기를 위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즉 80점보다 높지 않은 경우라면 80점 미만이고 70점 이상이면 C, 또 70점 미만이고 60점 이상이면 D, 그리고 60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F학점이다라는 형태로 판별을 하고, 그 판별된 결과를 하나의 문자로 현재 호출축으로 반환해주게 된 거예요. A, B, C, D, F라는 점수에 대한 변환된 학점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함수 호출축에서는 이 함수가 연산한 점수에 대한 학점 값을 반환을 해주니까 그 반환해주는 값을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4번째 줄에 변수에 담고 그 담은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출력할 때 활용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if, elsif, elsif의 나열로 하나의 조건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예이니까 그 구조를 좀 잘 살펴봐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조건문에 가장 먼저 오는 조건문의 시작은 무조건 if라는 키워드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if로 시작하지 않는 조건절은 없다.
즉 elif나 else절로 시작하는 조건문은 없다라는 거죠.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else라는 표현이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인데 위 조건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if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요. 역시 else절은 반드시 마지막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elif절이나 else절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른 elif들보다는 나중에 나와야지만 else절은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라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else절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if나 elif절 다음에 와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7번째 줄에 else 다음에 콜론이 빠져 있죠. 그 부분 수정해가지고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결과들을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어진 if문의 구조를 보면 if가 제일 처음에 else는 제일 나중에 나타나고 중간에 0개 이상의 elif절이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나지 않아도 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항상 if절도 elif절도 또 else절도 제어선 부분들은 콜론으로 끝나고 그 제어선에 의해 처리되어질 문장들은 보통 다음 줄에 한 스텝 들여써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파이썬에서 이 블럭들을 나타내는 들여쓰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된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되고, 앞에 본 것처럼 이제 하나의 블럭 안에 또 다른 블럭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중첩된 블럭 같은 경우에 이게 줄 맞추는 것들이 다소 좀 애매모호해 보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탭키를 통해서 일관된 단계만큼 들여쓰도록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단 한 칸이라도 들여쓰기 정도가 다르면 프로그램 수행 시 오류가 발생하니까 꼼꼼하게 줄 맞추는 처리들 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else절은 조건을 가질 수 없고, 조건을 가지려면 반드시 if문이나 elif절이 와야 되는 것이고, 이 각각의 조건들을 평가하는 행위는 어느 하나가 만족하면, 이 위쪽에 있는 어느 하나가 만족하면 나머지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n번째 조건문이 평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앞쪽에 있던 n-1개의 조건들이 다 위배되었다라는 상황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복잡한 조건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연도를 입력받아서 그 연도가 윤년인지의 여부를 판별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년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1년이 365일인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가 딱 365일의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조정하는 일들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1년이 366일인 경우가 대략 4년에 한 번씩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2월이 28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월이 29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렇게 2월을 29일까지 갖는 경우를 우리 윤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 윤년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윤년이 된다라고 판별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조건 보면 대략 윤년은 4년에 한 번씩 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4의 배수이면 윤년으로 삼도록 해본 거예요. 어떤 연도가 4의 배수이면 그 연도는 윤년으로 가정하자라고 정해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2016년이다 라고 하면 2016이라는 연도는 딱 4의 배수가 되어지니까 윤년이다 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자, 4의 배수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추가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따져봤을 때 윤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년인 경우들을 살짝 좀 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과된 조건이 뭐냐면 4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가 아니어야지만 윤년으로 간주를 한 거예요. 즉 4의 배수들 중에서 100의 배수는 100의 배수 역시 4의 배수잖아요. 그런데 4의 배수 중에서 100의 배수인 경우는 윤년이 아닌 것으로 빼주자라는 것입니다. 즉 1900년이다 라고 한다면, 자, 1900년은 4의 배수도 되고 100의 배수도 되는 거잖아요.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윤년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00의 배수가 되니까 100으로 딱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어버리니까 얘는 윤년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윤년이 또 살짝 모자르게 됐어요. 아까보다는 조금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즉 100의 배수들이지만 만약에 400의 배수이다라고 한다면, 역시 400의 배수와 100의 배수는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는데, 100의 배수들 중에서 400의 배수인 경우에는 다시 윤년에 추가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 조건에 의해서 윤년이 아닌 것으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400의 배수라고 한다면 다시 윤년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년 같은 경우는 100의 배수가 되니까 윤년이 아니어야 되는데 400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윤년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조건문을 통해서 소위 윤년을 판별하는 코드를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해본 것이에요. 자, 현재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조건문만 보면, 현재 내가 판별하고자 하는 연도를 입력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연도를 기반으로 해서, 자, 봅시다. 4의 배수인지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100의 배수인 경우는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지. 그런데 100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찾고 싶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나머지가 0과 같지 않은 경우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조건이 4의 배수인 조건과 100의 배수가 아닌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논리연산자 AND로 묶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괄호 부분에 나온 것이 바로 윤년인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400의 배수인 경우, 400의 배수인 경우도 윤년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이거나 혹은 아래인 경우의 윤년으로 판별하겠다라는 의미로 오화 연산자로 첫 번째 조건이 참이어도 윤년이고, 첫 번째 조건은 거짓이지만 두 번째 조건이 참이어도 윤년으로 판별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문이 있을 때 개별적인 if, else if 이런 걸로 나누어서 구성해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구문, 윤년일 때는 윤년이라고 출력하는 일들을 해야 하고 평년일 때는 평년이라고 출력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똑같은 구문들이 여러 if 혹은 else if절에 이렇게 분산돼서 중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컴퓨터를 대신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똑같은 구문을 자꾸 반복해서 작성하는 것들을 지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성해보고 싶지 않아 해요. 따라서 한 번 작성했던 부분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앞서서 봤던 함수 같은 구문들이 일반화되어진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소스 코드 중에서도 중복된 구문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하도록 자꾸 지향해가고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훨씬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출력할 공통의 조건들을 이렇게 논리연산자로 묶어준다라고 하면, 그저 우리는 윤년인지 아닌지 딱 두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 윤년일 조건들을 묶어두되 그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는 평년이다라는 형태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그저 각각의 조건들을 if, else if절로 쭉 나열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좀 더 가독성 있고 알아보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선 이렇게 어떤 같은 동작을 하는 구문들을 논리연산자로 묶어주는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좀 더 관리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